주도 섹터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서 주도력을 쥐고 주가의 폭발력을 보여줄까요? 이분과 함께 시간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저희 지난 시간에도 주도력을 어느 쪽이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했지요? 네, 이스페타시스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스페타시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AI 가속기, 그러면서 흐름을 타면서 반도체 섹터 내 모멘텀뿐만 아니라 통신 장비 이쪽의 모멘텀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시세 어떻게 보시는지, 주도력을 더 가지게 될까요? 아니면 이 정도의 주도력을 예상하셨는지 그 질문 먼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 이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네. 미국의 이제 네트워크 통신 장비 회사의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테크 섹터 내에서 이번 반등에서 아직 신고가를 경신 못한 종목이 있고 신고가를 확실히 경신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확실히 여기 AI 투자에 있어서 이 서버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서버끼리 이제 그 네트워크를 통신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인프라 투자, 그리고 우리 이스페타시스가 하고 있는 MLB 통신 기판, 여기에 수요가 올라오고 뭐 쇼티지가 일어날 수 있다. 오늘은 그런 뭐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 큰 폭으로 올라가는데, 사실 오늘 외국인들이 100만 주 이상 강하게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슈팅이 강하게 나온 것 같고요. 오늘 대량 거래를 수반한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의 양봉이 상당히 중요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봉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라면 이스페타시스는 당분간 좀 좋은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인 게, 지난번에 제가 200억 쪽으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 살짝 더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어요. 근데 증설을 지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숫자가 더 증익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양봉을 깨지 않으면 어쨌든 뭐 추세는 계속 좀 살아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흐름과 함께 이스페타시스를 보는 전략이 유효할지 이것도 살짝 궁금할 것 같아요. HBM에서 대장주격 종목을 본다면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이스페타시스가 이만큼 슈팅이 갔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니까 이쪽을 더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한 템포 쉬어가고 있는 쪽에서 한미에서 조금 더 기회가 있을 때 두 종목 사이의 그 흐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표 가지고 계실까요? 딱 두 종목만 놓고 본다면, 네. 딱 두 종목만 놓고 본다면 저는 이스페타시스 쪽으로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년 HBM 이슈가 됐을 때가 한 2분기 정도부터 했던 것 같은데 4, 5월 달부터 이미 시세가 아주 큰 폭으로 났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안 간다라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이미 뭐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 높고 그렇기 때문에 좀 HBM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해서는 저는 이스페타시스를 지금 두 종목 중에서 본다라면 이스페타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자 저희가 팀장님 모셨으니까요. 지난주에 주도력 어느 쪽에서 나올까 힌트 들어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어떻게 볼지에 대한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리뷰를 위해 좀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실적이 아마 가장 중요한 키로 계속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로는 화장품 이야기를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아서요. 이 포인트 오늘 목요일 오후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궁금합니다. 네, 일단 2주 전에 저희가 이 첫 방송을 했을 때 화장품 이야기를 처음으로 주제로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ODM 관련된 코스맥스가 그래도 좀 브랜드 관련된 종목들을 고르기가 좀 어렵다라면 ODM 관련주인 코스맥스를 보시는 것도 괜찮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코스맥스가 뭐 최근 2주 동안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업종별 수익률 비교를 한번 보시면 최근 1개월 동안 화장품 업종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금리는 별로 안 떨어지죠. 근데 실적 시즌이죠. 그러면 숫자가 명확하게 나올, 그리고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섹터가 수급이 몰렸던 것 같고, 대표적인 화장품이 있다 보니까 화장품이 22%나 최근 1개월 동안 올랐다는 거죠. 근데 업종 수익률이 저 정도면 종목들은 저거보다 훨씬 더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는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전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화장품의 실적에 대한 이 기대치 노란색입니다. 뭐 검은색도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분기 실적 시즌에 많이 올랐던 화장품들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숨고르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미국의 금리가 이제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꼭 숫자가 없더라도 그동안 이제 그 숫자 때문에 금리 때문에 못 갔던 오늘 지금 반도체나 테크 섹터들이 조금 가잖아요. 네. 그들 쪽으로 수급이 약간 분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화장품주들이 살짝 쉬어갈 수도 있는데 여전히 펀더멘탈은 뭐 좋아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른 화장품주들을 좀 공부를 좀 해두시고 좀 관심을 좀 두셔야 되지 않을까 여전히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팀장님의 타율이 그러고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첫 시간에 화장품인데 그것도 코스맥스가 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화장품의 주도력을 이야기해 주실 때 코스맥스 일단 기간 혹은 가격 조정을 예측하시는 거고 다른 쪽의 화장품 키워드를 이제는 주도력을 가질 섹터로 본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뭐 코스맥스뿐만 아니라 실리콘2라든지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컨센서스를 엄청나게 슈퍼 서프라이즈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나왔던 이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폭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승폭을 한번 보면요. 1개월 동안 실리콘2가 1개월만 약 96% 정도 상승을 했네요. 와. 네, 근데 3개월로 이걸 늘려보면 거의 20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안 오른 건 아니다. 근데 워낙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실적을 감안하면 아직도 밸류는 좀 싸지 않나 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오늘까지도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신규로 뭔가 좀 들어가려고 차트를 이렇게 딱 쳐다봤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맞아요. 투자 경고 딱지도 딱 붙어 있고요. 네, 심리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 쪽에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괜찮을 것 같고 이미 우리가 뭐 브랜드 이미 좋은 것들, 실적 잘 나온 것들, 그다음에 OEM, ODM 쪽 관련된 종목들은 워낙 이야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이들 외에 또 새롭게 좀 시장에서는 바닥에서 좀 움직일 만한 그런 종목들을 미리 공부해 놓고 이번 화장품들이 한 템포 쉴 때 그 종목을 잘 체크를 좀 해두자라는 차원으로 오늘은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가격 메리트가 가장 우선시 될 것 같은데 어디에 포인트 둬야 될까요? 네, 우리 앵커님은 혹시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시나요? 그거 그 사진 있잖아요. 왼쪽에 안 바른 쪽에서 그렇죠. 주름이 많이 생긴 그 사진을 본 20대 초반에 어느 날부터 꾸준하게 바르고 그러면 있습니다. 관리하신지 오래 발랐어요. 네. 네. 잘하셨네요. 네, 아무튼. 근데 지금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뭐 다 하고 마지막에 피부 좋으세요, 팀장님? 아유, 아닙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왔는데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왼쪽이 자외선이 많이 노출됐을 때 오른쪽이 자외선 차단을 잘 하셨을 때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좀 젊어 보이는 게 그래도 다 꿈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가 선택이 아닌 앞으로는 필수인 것 같고 내일부터 다시 햇살이 되게 따가워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바람이 좀 불어서 선선한데 그러면 아마 더욱더 사실 이건 사계절 계속 발라야 되긴 한데 오히려 덥거나 이렇게 햇살이 강할 때 자외선 차단제 더 바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쪽 수요는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수요가 올라온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만드는 원료도 같이 수요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너무 막 기름기나 끈적끈적하지 않고 좀 가벼운 거를 저는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원료를 좀 개발해서 지금 시장의 수요를 같이 충족을 시키고 있는 종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목을 한번 보면 AS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조금 낯설죠. 좀 낯서네요. 네, 화장품 주에서도 우리가 못 들어본 종목인데 다만 지금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셔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상장할 때 우리 오버행 물량이라고 하죠. 락업 걸려 있는 거. 근데 6개월 되는 시점이 5월 28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5월 28일 날이 상장되는 지가 이제 6개월 되는 시점이고 그때 제가 빨간색 영역으로 칠해놓은 또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이게 지금 유통되고 있는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비중이 좀 높다라고 많은 봐야 편이죠. 되나요? 네, 많은 편이죠. 그래서 적지 않다. 적지 않다. 나온다면 당연히 수급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5월 28일 정도에 만약에 저 물량이 나왔을 때 수급적인 이슈로 이건 조정을 받는 거니까 그때를 한번 기회를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같은 아이디어로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었던 게 APR이라는 주식인데요. APR이 최근에 2개월짜리 락업 물량이 해제가 된 게 4월 27일, 28일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때가 공모가 25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물량 소화하고 난 다음부터 쭉 최근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똑같은 컨셉으로 6개월짜리 락업 물량이 해제됐을 때 이 공모가가 28,000원입니다. AS텍이 혹시라도 그 근방에 머물러 있다라면 그 물량 소화만 끝나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땐 다음 화장품 섹터가 움직일 때 이 종목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뭐 그런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네요. 네. 화장품의 펀더멘털 자체는 좋다라는 가정을 일단 팀장님 해주신 거고요. 그런데 많이 오른 쪽이 많다. 그런 만큼 가격적인 메리트를 찾아보자. 그러면서 새내기주 가운데 공모가 부근에서 오버의 이슈가 있을 때 그때 한번 네, 네, 공부를 해서 네. 담아보자라는 공약 포인트 먼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하나 더 저희 시간상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실적이 그러면 개선되는 쪽에서 좀 더 드라마틱한 흐름이 나오잖아요. 화장품 말고 저희 반도체도 뭐 실적 이슈 받고 하나 더 본다면 어느 쪽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쪽보다는 좀 소외돼 있는 네. 아직까지 안 보는데 오히려 이번에 1분기 실적 끝나고 난 걸 보니까 이거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이쪽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네. 전자담배 부품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네. 나오는 UIL 요 종목을 딱 하나만 찝어서 보시는 걸까요? 이 종목이 네. 전자담배 부품사들이 여러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적 나온 것 중에 가장 강하게 슈팅이 실적 성장률이 나왔다라는 오. 거죠. 그러면 이 회사는 뭔가 변화가 나타나기 네. 시작했다는 거고 전자담배 부품 관련해서는 사실 관심 없으시죠, 최근에. 예, 많이 관심을 안 가져봤어요. 그렇죠. 네. 다들 반도체나 네. 뭐 이쪽 관심이 있으신데 네. 소외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변화 조짐이 나타날 때 공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네. 표를 한번 잠깐 한번 보시면 아직 관련주 중에 이 두 종목은 실적 발표가 안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점으로 표시해놨고 이 세 종목은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시면 밑에 두 종목 대비해서 월등히 우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달라진 모습이 네. 나타나고 있죠. 영업이익률도 거의 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곱하기 4를 하면 연간 실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으로 이렇게 펄을 계산해 보면 4배 정도밖에 아직 안 하네요. 그러면 밸류로 봤을 때도 크게 뭐 부담이 없는 우리 조금 전에 봤던 화장품, 뭐 반도체, HBM은 밸류로 뭔가 좀 하기에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종목은 밸류가 4배밖에 안 되니까 네. 크게 잃을 건 없는 가격대인 것 같아요. 제가 다만 봤을 그게 때는. 좀 경계감이 드실 것 같아요. 요즘은 워낙 가던 종목 쪽에서 뭐 밸류에이션 그렇죠. 생각 안 하고 더 뚫는 맞아요. 종목이다 보니까 소외된 쪽을 지금 해도 괜찮을까 고민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계신다면 네. 가는 종목에 올라타셔도 됩니다. 근데 야수 심장이 아니라면 아닌 분들은 오히려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제한적인데 이게 만약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때는 좀 포텐셜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쪽을 보는 게 저는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근데 기관 투자가들이 실적 나오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게 포인트겠군요. 네, 한번 네. 보시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제가 어제까지 그려왔는데요. 제가 상업펀드의 중요성을 강조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적 딱 발표되자마자 상업펀드에서 지금 빨간색 그래프인데 위로 딱 솟았죠.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와우. 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개인 투자분들만 오히려 파고 계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관심을 돌 만한 시점인 것 같고요.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을 때를 우리가 느끼려면 분기별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쭉 이렇게 그려놓고요. 위로 숫자가 팡 튀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부터 공부를 하셔도 되거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기별 매출액이 그동안 고만고만하다가 위로 튀었죠. 영업이익도 보시면 2018년도 이후로 처음으로 보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 이 회사는 원래 하고 있는 갤럭시 S 같은 휴대폰 쪽으로도 잘 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부인 전자담배 쪽에서도 이게 뭔가 신사업부군요. 네. 신사업부인 거기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제가 주요 제품과 매출을 가져왔는데요. 갤럭시가 또 하반기에 또 우리 또 신제품들 나오거든요. 거기서 캐시하고 나올 거고 전자담배 부품은 필립 모리스 쪽으로 유일하게 ODM 공급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은 다 마무리가 된 거죠? 끝났죠. 2월 달에 소송 끝나서 판매도 미국에서 가능하고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기업들은 KT&G 향으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 전방 고객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UIL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숫자가 새롭게 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담배를 제가 안 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글로벌 전자담배 시장에 대한 성장률은 15%씩 매년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그 1위를 하고 있는 필립 모리스 쪽으로 ODM을 공급하고 있는 UIL은 뭔가 1분기부터 변화가 나타날지 한번 관심 있게 공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두 가지 이야기해봤습니다. 화장품 쪽에서는 AS텍에 대한 아이디어 좀 더 구체화해드렸고요. 두 번째 하나 더 봤을 때는 UIL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주도 섹터 공략 오늘장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